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대한민국 청년회계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게 대한민국 그 외교단과 함께 활동했던 애국부인회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애국부인회는 어떤 단체였죠? 그 애국부인회는 이제 3.1 민족운동이 일어나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구속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감옥살이 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종의 그 옥바라지 뭐 자선이라고 그랬습니다. 하기 위해서 혈성단 애국부인회라는 것이 조직이 됐고, 그리고 그 뒤에 이 대한민국 청년회계단의 안재홍 선생과 함께 총무를 지내게 되는 이병철, 뭐 우리나라 어떤 그 그룹의 총수였던 분하고 한자는 다르지만 이름이 이제 동일한데, 이병철의 부인인 이런 분하고 이런 분들이 또 무슨 단체를 만드냐면은 대조선 독립 애국 부인회라는 걸 만듭니다. 그래서 혈성단 애국부인회, 대조선 독립 애국부인회를 합쳐갖고 결성된 것이 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는 겁니다. 여기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의 조직은 목적이 대한민국의 국헌, 나라 국제에다가 헌법할 때 헌자, 이 국헌을 확장한다. 이게 목적입니다. 그러니까 역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그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여성으로 조직된 겁니다. 아까 말한 혈성단 애국부인회와 대조선 독립 애국부인회 두 개가 합쳐서 결성이 된 겁니다. 이것이 애국부인회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로 통합이 됐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예.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제 두 단체가 비밀 조직이었고 예. 내부에 이제 밀고 때문에 결국은 발각되어 가지고 당시 이제 민세 선생을 포함해서 우리 김마리아 여사라든가 또 황에스더 이런 분들이 함께 옥호를 치르게 되었는데요. 그 과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. 이 청년외교단이 1919년 이제 11월에 발각이 됩니다. 근데 그 공교롭게도 동시에 이제 애국부인회도 같이 조직이 발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애국부인회가 발각되는 데에는 이 애국부인회 초창기 그 회장을 지냈던 분이 오현주라고 하는 분입니다. 이분이 대한민국 아까 혈성단 애국부인회도 조직하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3.1 민족운동 때 구속된 그런 여성들의 옥바라지 뭐 이런 자선 이런 것을 꾀했었는데, 그리고 이제 이분이 초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이 되고 그랬는데,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김마리아하고 이 오연주라고 하는 두 분이 정신의학교 동창입니다. 김마리아 선생님은 1892년생, 안재홍 선생님이 1891년생이니까 한 살 어리죠. 그 다음에 이 오연주 선생은 18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2살 어리지만 옛날에는 뭐 학교 들어가는 학령이 막 그렇게 일정치 않았으니까 같은 그 동기이고 같은 동창 선생입니다. 그래서 정신의학교를 나오셨는데 이분의 남편이, 오연주라는 분의 남편이 강낙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. 이분이 또 이분의 그 유도하고 검도 스승이 유근수라고 하는 분인데, 이 유근수라는 분이 대구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강낙원이라는 분이 이 1919년 뭐 3.1 상해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는 무슨 독립운동의 회의를 가졌는지 이 유근수라는 분이 강낙원 선생님의 유도하고 검도 선생님이에요. 그래갖고 이분한테 이거를 밀고를 해버린 겁니다. 그래갖고 오연주 선생이 이 대한애국부인회 그 서기를 지냈던 사람들에게 그 당시 그 회원들의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제공을 해버려갖고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가 좀 어처구니 없이 이게 그 드러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죠. 이렇게 그 강낙원이라는 분이 유군수라고 하는 이분이 유도 그다음에 검도 YMC 뭐 사범으로 있었던 분인데 그다 밀고 하는 바람에 이 과정이 드러나게 됐습니다. 예. 결국은 이제 두 단체가 함께 발각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. 우리 안재용 선생님도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대구 감옥에서 뭐 한 3년 넘게 수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극심한 고문도 네.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안재용 선생의 삶에서 이 첫 번째 옥고, 네. 이 대한민국 청년회계단 활동과 그 순환은 그 이후 항일 운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이게 최초의 옥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. 뭐 항일 독립투사들한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. 옥고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통계 의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민족 운동자로서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이제 강철처럼 단련이 되는 건데 고문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?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때 뭐 김불의 그 여사님 얘기를 빌면은 뭐 매일 그 불러다가 고문을 가는데 하루는 3시간 동안 심하게 뭐 항복해라 그러는데 안재홍 선생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 몽둥이로 척추를 그 때려갖고 척추를 잘 못 쓰게 됐고 그다음에 이때 또 거의 이제 안재홍 선생이 형으로는 3년형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가출옥을 하는 바람에 아마 30개월하고 30개월 12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30개월 12일을 첫 번째 옥고를 거의 3년 가까이 치르신 거죠. 그런데 이때 대구경찰서 그쪽에 굉장히 추웠다 그럽니다. 그래갖고 안재홍 선생이 날씨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술도 전혀 안 드시는 분인데 그때 코가 빨개져갖고 이 김불의 여사님 말씀을 빌면은 처음 뵙는 분들한테는 아마 인상이 남았을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제 그 이후로 코가 빨갰던 거죠.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도 추워서 감옥이 이 무릎이 얼었는지 그 이후에도 날씨가 좀 추우면 무릎이 시리다 그래갖고 무릎을 치는 버릇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몇 차례 이제 9차례 투옥되시고 그랬으니까 안재홍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그럽니다. 글 쓸 때 뭐 글을 쓰다가 뭔가 중간에 딱 막히면은 잘 풀리지 않으면 버럭 소리를 지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럽니다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안재홍 선생의 밑에 부하 지역 직원이었던 김우란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그 증언인데 그 갑자기 글 쓰다가 뭐 막히면은 소리를 버럭 질러갖고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. 이것도 이제 민세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. 이것도 감옥에서 생긴 우라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. 의미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청년 외교단 같은 경우에는 안재홍 선생님이 대한민국하고 연결된 거죠.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 외교단 안에서 일종의 그 연통제 국내 연통제 구실을 했다 그럽니다. 이거 자세하게 남기지 않으셔갖고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안재홍 선생님이 그 말은 언급을 하셨습니다. 연통제 구실을 했다.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안재홍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과도정부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첫 번째 시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 청년 외교단에서 그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민세 선생의 삶에서 이첫 번째 옥고는 그 절대 독립을 향한 그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민세 선생의 첫 그 옥고였던 그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사건 그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안재홍 TV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